네, 상가튜브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종목은 지엔코, 조이맥스, 이구산업을 비롯해서 8종목 정도가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 장중에 아직 움직이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시장에 대한 흐름들과 종목에 대한 비전,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 지엔코가 되겠습니다. 지엔코는 현재 있는 위치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 단가가 한 이 정도가량 되시는데 올해 한 2월 달 정도가량의 구간에서 요런 자리는 원래 단기 매매에는 들어가긴 좋은 자리기는 한데 뭐 시장 꺾이고 하면서 같이 딸려 내려가 버리긴 했어요. 그래서 뭐 한 번 정도가량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터운 박스권 구간대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이 점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유를 하는 쪽으로 방향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매물대가 1600원 선이 상당히 좀 두텁게 있습니다. 그래서 1600원대만 돌파하게 되면은 오히려 1700원 후반대까지도 쉽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뭐 마지노선이라고 하게 되면 한 1400원대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뭐 급락세까지도 견뎠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 정도가량이면은 자리 자체는 뭐 한 2주에서부터 한 3주 정도가량 안쪽으로 자리가 한번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한 2주 정도가량 더 보유를 하시면서 약수 구간대에서 한번 매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종목은 조이맥스 되겠습니다. 조이맥스. 자, 게임주에 대한 상승과 더불어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었는데 일단 가격이 그 2018년도 당시 고점대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단가 대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좀 손실이 좀 크시네요. 그쵸? 게다가 이제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이하까지도 더 손실이 좀 났었는데 최저가 1600원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매매라는 게 만약에 악성 종목이 물렸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남아있는 현금을 가지고 수익을 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물렸던 종목을 수익 냈던 것만큼만 덜어내는 방법. 즉 수익이 50만원 수익 봤다 라고 하게 되면 30만원치 손절하면서 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가서 이 조이맥스라고 한 종목이 만약에 뭐 올라갈 자리가 왔다, 그러면 뭐 이런 자리에서 한번 추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실었을 때도 비중을 줄여가고 있던 상태에서 여기서 물을 타갖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아있던 현금 가지고 50만원 중에서 30만원은 손절하는데 써버렸지만 20만원이라고 하는 수익이 생겼고 현금에 대한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조이맥스라고 하는 악성 종목에 대한 비중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탈 수 있는 시점 자체도 좀 놓쳤다. 게다가 만약에 1600원대에서 1대1로 물을 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도 수익 구간대는 안 왔겠죠. 그쵸? 예. 왜냐면 2만원대 대비해가지고 1600원대 진짜 뭐 한 1700원대 추매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평단가가 거의 뭐 한 11,000원대 부근이니까. 그쵸? 그래도 막 수익 구간대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악성 종목은 남아있는 현금을 이쪽으로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내가면서 거기 있던 수익금을 가지고 이 종목을 덜어내는 거예요. 물론 손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남아있던 현금 50만원 중에서 30만원치만 손절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분할로서 그냥 가격과 상관없이 금액에만 맞춰갖고 계속 끊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이맥스가 갈 자리가 오게 되면 그때 가서 추매를 태워가지고 가는 거고, 지금 현재 있는 자리는 이미 바닥 대비해가지고도 한 5배 정도가량 왔죠. 한 5배가 좀 안 왔네요. 한 4배 이상가량 왔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한 4배 이상가량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사실 그 반등 자리는 거의 다 왔다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2만원대까지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남아있는 현금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시고요. 들고 계셔 보셔서 아시겠지만 종목이라는 게 가만히 들고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 남아있는 현금을 갖고 잘 활용을 해야지 그냥 물 타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냥 물 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단기적인 등락 정도까지는 괜찮겠습니다만 만약에 단가가 2만원대라고 하게 되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겠고요. 남아있는 현금으로서 조이맥스는 비중을 좀 줄여 가시던지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한 반등 타이밍
지금은 이제 매도에 대한 시점들이 거의 다 왔어요. 이게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아직 시세가 다 끝난 건 아닌데 어제 오늘자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많이 올라가서 그렇죠. 그치만은 한 번 더 파동 자체는 남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내려왔을 때 그런 식으로 수익금으로 비중을 줄여가던 상태에서 물을 타버리면 평단가가 확 낮아져요. 그러면 조이맥스는 남아있던 거를 평단가를 낮춰가면서 요 상승 파동을 보면서 한번 수익 매도로 노려볼 수는 있겠죠. 좀 장기적인 전략도 필요하고 또 이 조이맥스만 갖고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가량만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남아있던 현금을 갖고 수익을 잘 낼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마저도 수익을 만약에 못 낸다라고 하게 되면 좀 어렵겠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이구산업. 이구산업은 주봉에서 자, 주봉에 대한 추세라인 구간대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1,500원대만 안착을 하게 되면 다음 주에 한번 쏠 가능성이 좀 높아요. 특히 앞쪽에 대량의 매수액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앞쪽에도 비슷한 자리 있었죠.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갈 자리는 남아있다. 1,600원대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역배열인 상태에서 이렇게 캔들이 뚫고 올라올 때는 매수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정배열이 만들어졌을 때나 가능한 거고요. 한 번 정도 더 추가 상승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위치에서 1,400원대 이하에서 한번 비중을 좀 더 늘리셔가지고 단가를 1,500원대 밑으로만 떨구면은 빠져나오긴 쉬울 겁니다. 왜냐면 지금 1,500원대에서 1,450원대가 두터운 매물저항 라인 구간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기가 조금은 무거워 보여요. 그래서 평단가를 조금 낮췄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근데 지금 뭐 비중을 제가 뭐 확인은 불가하기 때문에 뭐 1,400원대 밑에서 추매 태우게 되면은 뭐 1,500원대 밑으로만 단가 만들면은 빠져나오기는 쉬울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다음 주 정도까지 일주일 정도 다음 주 금요일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 확인하시고 단기 반등 자리 한번 더 노려보시라. 그리고 추격 매수하는 방법 자체는 안 되죠. 추격 매수는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이렇게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은 반은 안 가고 반은 가는데 그마저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멈춰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뭐 공격적으로 매매를 추격 매수를 할 때는 차라리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는 게 나아요. 신고가, 아예 신고가. 그러니까 뭐 52주 신고가나 20일 내 신고가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좋은데 그것도 배열 상태가 정배열 자리에선 가능한데 역배열 자리에서는 아니다. 싸니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만 역으로 생각한다면 물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하림, 닭고기. 자, 아까 그 매수에 유입이 됐었던 종목하고는 좀 차트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열을 정배열로 만들어 놓고 뛰어 올렸던 그런 자리죠. 3,500원대. 자, 이거 뭐 정확하게 뭐 고점 딱 구간대이긴 한데 3,500원 이 자리를 잡기도 참 어려운 자리인데요. 잡기도 어려운 자리인데 잡기도 어려운 자리인데 어떻게 또 기어코 해내셨네요. 일단 3,500원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한번 그 배열 상태로나 월봉이나 주봉 선상에서는 잔파동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주봉에서는 약간 준비된 느낌은 듭니다. 준비된 느낌은 들어요. 거기에다 이제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3,200원 선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3,200원 선. 그리고 3,800원대까지 여기가 매물이 공백 구간대가 있어서 사실 3,000원대 초반 자리만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 3,500원대 이상까지는 좀 쉽게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히려. 오히려 그 자리까지는 좀 더 쉽게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자리 구간대 한번 노려보셔도 좋다. 기간은 한 2주 정도가량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고 하게 되면 중간에 재료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땡큐인데 이게 하림이 원래 종목 자체가 양봉을 그려줬다가도 다음날 느닷없이 막 아랫방향으로 꽂아버리는 종목이라서 종목을 매매할 때는 그 종목의 습관을 알아야 돼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그 종목에 대한 성격이 어떤지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 얘는 올린 척 하면서 까버리는구나. 아, 그 다음날도 더 까버리는구나. 그 나중에 올리는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가량은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띄우더니 한참 뭐 한 2, 3주 정도가량 흥부하다가 그냥 갔다가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올해 1분기 때 매물 라인을 다 소화를 해준 자리라서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반등 자리는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돌파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뭐 한 3,700원 선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기간 한 2주 정도 가량. 마지노선은 매물 지지라인 구간대가 마지노선이 2,600원쯤에 있습니다. 이 선 정도 가량은 지켜줘야지만이 시간 오래 안 걸리고 바로 또 빠른 시일 이내에 반등 자리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확인하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 보겠습니다. 시노팩스. 시노팩스도 거의 패턴은 비슷하죠. 역별에서부터 올라와서 정별 자리 안착을 하고, 그러니까 하림이 이 정도 자리고요. 하림이 이 정도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2구 산업은 한참 앞쪽이에요. 뭐 이쯤 되는 거예요. 2구 산업은. 그러니까 역별 자리에서 탁 내려온 자리니까. 이제 하림은 한 뒤에 동그라미 친 자리 정도. 그러니까 이게 야금야금 하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야금야금. 시노팩스 그 매수로 들어가실 때 어림수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림수가 뭐냐면 3,000원, 4,000원, 5,000원, 3,500원 이런 식의 딱딱 끊어지는 단위 있죠. 어림수.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만약에 3,000원대 사고 싶다 그러면 2,980원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매도를 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 3,300원에 매도하고 싶다. 그러면 3,300원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뭐 3,320원, 3,330원 이렇게 매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가격을 꼭 지킬 필요는 없고 대부분 그 자리를 좀 더 넘어서면 넘어섰지 그 자리에서 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목표가를 뭐 너무 뭐 의미 없이 높게 잡으면은 그게 체결은 안 되겠죠, 당연히. 예. 이제 시노팩스 같은 경우는 3,000원대 대부분 자리들이 다 비슷하네요. 이 자리가 횡보가 좀 깁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나와주면 괜찮은데 3,400원대까지는 보이는 종목이니까요. 이거는 한번 보유하셔도 괜찮고요. 3,000원대가 두터운 매물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돌파하게 되면은 약식 구간대에서 수익을 낸다. 꼭 목표가에다 매도 주문을 넣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시장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재료나 이슈 이런 것들에 따라서 더 갈 수도 있고 조금 덜 갈 수도 있어요. 3,400원 걸어놨는데 3380 찍고 나서 떨어져 버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 부근에서 매도한다라고 생각 좀 하시고 또 이렇게 뭐 매도하고 나서 아쉽다. 나는 보통 매도하고 나니까 더 가던데요.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매 하십시오. 분할 매매 통해서 들어가신다고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에로티 베큐um. 자, 에로티 베큐um은 이거는 뒷구간대예요. 자, 이거는 종목 자리 구간대가 이게 마지막 구간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엘리어트 뭐 파동 이런 걸로 놓고 따지면 상승 파동은 마무리가 됐고 지금 이게 뒷구간대 파동인데 뒷구간대 파동 중에서 한 번 파동 있고 한 번 더 마지막 남았어요. 근데 이게 강한 저항 라인 구간대입니다. 이건 재료가 있지 않는 이상은 뚫고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태니까 이거는 본전 자리 구간대에서 약수익 한 11,400원 11,300원 본전 자리에서 이건 매도하고 빠져나오십시오. 이건 시세가 이미 한번 손때를 탄 거라서 위에 물린 사람들밖에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또 한번 빠지게 되면 살벌하게 또 빠지는 종목들이니까요. 그 점도 꼭 좀 확인 좀 해주시고 반등 나왔을 때 현금화하는 쪽으로 방향 잡아보세요. 자, 신일전자 요거는 괜찮네요. 요건 괜찮습니다. 신일전자 2295 2300원쯤 할게요. 야, 그 와중에서도 조금 높게 잡으셨네요. 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월요일쯤 매수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2295원 그런 것 같네요. 이쯤에서 편입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위에 상단부가 매물 저항 라인 구간대가 좀 얇아서 뭐 2,500원대까지도 좀 가능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직까지 대량 거래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탄력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것 같은데 앞쪽에 누적이 됐었던 악성 그 대기 매물들이 좀 많아요. 2,500원대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건 많은 수익 보지 말고 한 2에서부터 한 3% 정도가량 짧게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대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스트. 키스트 괜찮아요. 엔터 쪽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엔터 쪽은 전망 자체는 괜찮습니다. 엔터 쪽은 앞으로 전망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요. 오늘 SM 엔터테인먼트, JF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이제 공연이라든지 이런 시즌이 좀 나오게 되면은 사실 조심스럽긴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그 다중 밀집 시설, 다중 밀집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이 자제가 되긴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그 지책으로서는 뭐 온라인 콘서트 뭐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얼마나 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콘서트뿐만 아니라 뭐 키스트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사실은 이제 컨텐츠 관련돼 가지고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사업의 영위 자체가. 근데 이제 이런 컨텐츠가 집에서 뭐 맨날 드라마만 본다. 뭐 이러면은 당연히 매출액이 좀 느리겠죠. 근데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경쟁사가 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수익성이나 마진 자체가 그렇게 잘 좋지는 않습니다. 외형적인 부분도 분명히 사업에 대한 중요한 모멘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잡지 못하고 기존 사업의 어떤 바운드리 내에서만 움직였던 게 좀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엔터주들 중에서도 그렇게 탄력이 좀 아주 좋은 편은 아니긴 했었는데 현재 15,000원짜리가 두터운 매물 자리예요. 17,000원대까지는 뭐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 18,000원대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월봉에서 봤을 때는 이번 달에 살짝 움직여주고 한 다음 달까지는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18,000원대까지는 가능하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000원대 자리는 이게 어차피 저기네요. 2월달에 편입하신 거네요. 이거는 뭐 이게 22일평선 부근에서 뭐 혼자 공부하시면서 편입을 하시지 않았나, 아니면 뭐 무슨 다른 누군가의 어떤 조력을 좀 받다가 본의 아니게 이런 장세를 만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 가지는 이런 자리는 뭐 그렇게 아주 좋은 자리는 아니었어도 되돌려 놓고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자리였어요, 분명히. 근데 장세 부분이 영향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거의 한 70% 80%까지는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기에다 이제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한번 반등 한번 노려보고 한 18,000원대까지 한번 봐주시면 딱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2, 3주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내일도 이번 주에 한번 시세가 살짝 나와서 15,000원짜리 안착을 해주면 좀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15,000원 안착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현재는 종목들 중에서 너무 높게 사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시장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싸게 사는 것과 싸게 사는 것과 비싸게 매도하는 개념은 달라요. 즉 무슨 얘기냐면, 비싸게 사더라도 비싸게 팔면 되는데 지금 비싸게 사가지고 다 이제 물려인 상태로서 고민이 되잖아요. 더 갈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서 매매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 드릴 때는 매매에 대한 타점 부분은 좀 더 조율을 하시라. 그냥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올라가는 종목 추격하면 떨어지는 건 알아요, 저는.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어떤 방법 자체를 조금은 개선을 좀 시켜보면은 뭐 어쨌거나 우리 시청자님께서 수익을 내서 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율을 해가면서 경험 삼아서 뭐 이번에는 종목 실패했지만 다음번에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해보자 라고 하는 뭐 매매일지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전망대 시간에서는 지엔코, 조이맥스, 그 다음에 신일전자, 키스 등 8개 종목들 체크 한번 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의 어떤 종목에 대한 전망들, 그 다음에 이슈, 모멘텀들 이런 것들 좋게 나와가지고 잘 수익 한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노선이라고 제가 체크해드렸던 종목은 그 선을 이탈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들 감안하고 좋은 수익들 거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